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공실을 알아보고 결론적으로는 알아보는 이유는 공실을 줄이고 그래서 이제 성공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공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편을 보시고 구독자분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2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줬는데 주변 시세보다 많이 이렇게 저렴하게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너무 이렇게 임대료를 싸게 주면은 임대인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주제가 되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임대료를 예를 들은 건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여포실이 한 호실은 300이고 200일 때 어느 호실이 먼저 나가겠느냐 라고 예를 들어 드린 거는 처음에 300이라는 거는 임대인의 마음이 아니고 처음에 분석을 잘못해서 뭐 분양 직원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이 건물은 3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무리하게 생각하고 이 금액은 받으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들어가야지 하고 200만 원이 적당한 시세라고 예를 들어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보통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임대 시세는 한 10% 정도 싸게 줬다는 의미는, 반대로 잘 받았다는 의미도 한 10% 정도를 더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변에 내놓는 300에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이 되는 금액이 중요한 거죠. 주변에서 200에 계약이 되고 있는데 300에 내놓는 거는 그건 임대인의 욕심인 거고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자, 200인데 여기서 싸게 줬다는 의미는 제가 180이나 190. 임차인들 성향은 자, 바로 옆 호실인데 한 군데는 200, 한 군데는 190. 바로 옆 호실입니다. 얘가 99% 먼저 계약이 됩니다. 단 인테리어가 여기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190보다 더 주고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분양 물건이라든지 조건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동향이고 출입문에서 가깝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고 해서 10만 원 더 주고 임차인들은 계약 안 합니다. 무조건 190짜리 먼저 계약이 되죠.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면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갱신 기간마다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9%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올리는 걸 갱신마다 감안하면서 10년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땡큐죠. 베리 땡큐죠. 10년 동안.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도권 안에서 권리금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 문제긴 한데 5년 동안 권리금은 인정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 문제가 생기니까 5년 동안 그 갱신 기간, 묵시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줄 테니 임차인이 네가 권리금 준 거를 이제 속된 말로 벌어먹고 나가라.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이제 10년 이제 연장이 된 거죠.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권리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한 시설비 정도를 가끔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10년 넘게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를 단 한 사례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셨던 구독자분도 주변 시세 처음에 본인이 생각하거나 좋게 얘기한 분양 직원이나 부동산에서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300만 원 금액 말고 주변에 300만 원에 다 200에 나가고 있는 300에 내놓은 건 욕심인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적당한 시세에서 얼마를 싸게 주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이런 부분이 좀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 부분하고 자 200에서 180 주고 다음에 먼저 세를 주고 다음에 2년 있다가 이 사람이 뭐 갱신하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올리는 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이 차이가 200을 적정 시세라고 생각했는데 시세 자체가 100으로 꼬꾸라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가격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자 대한민국에 이것도 이제 다른 분이 상담을 해주신 건데 그냥 요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분양을 받아 공실인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했어요. 이거는 원래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서울에서는 무조건 인테리어 돼 있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반반. 제조나 물류로 쓰는 업체들은 인테리어가 걸리적거리니까. 근데 이거는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면은 내 돈 들어가는 게 임대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어디 지식산업센터나 오케이를 해주는 겁니다. 임차인이. 그 상담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은 임차인이 중국에 뭐 투자 받아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테리어를 임차인 돈으로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만기 전에 나가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 인테리어를 용인에 있는 그 물풀의 마을 있는 기흥 쪽이죠. 그쪽에 있는 그 현장이었는데 자기는 인테리어 잘 안 찾으니까 나가면서 원상 회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인테리어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산이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인테리어를 찾는 수요는 늘 있습니다. 그건 시골 아주 쫙 구석 구미가 시골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아주 이렇게 그 외곽에서도 제조가 많을 것 같은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인테리어를 바라는 업체는 늘 있습니다. 늘. 이 인테리어를 임대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했다고 치면은 이건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경험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돌 뜯어놓고 가라 그래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감사한 상황인 거죠. 내 돈이 아니고 임차인 돈으로 했으니까 구미 뭐 기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거는 일단 인테리어는 인수를 하시고 인테리어 맞는 업체 수요를 찾으시면 된다. 그거보다는 지금 미납하고 있는 이 임차인 명도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드렸죠. 요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면은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놓고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심 쓰듯이. 원래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임차인 뭐 사장님도 돈 들어가는데 뭐 내가 저기 하지 이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이제 생색 내면서 인수하기 마련이죠. 요거 이제 경험이 있다 보면은 흐름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처음 접하시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인테리어를 인수하는 것도 경쟁력이 다른 물건보다는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비용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임차인 돈으로 경쟁력을 높인 거기 때문에 감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공시를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찾게 만드는 거는 내 물건을 경쟁력 있게 만들든지 경쟁력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경쟁력이 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요거를 알아두는 게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수익형 부동산하고 같은 점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어차피 같은 점이니까 인정을 하고 다른 점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여러분들은. 자, 제가 성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장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에 있는 포스테크노란 건물입니다. 왜 생뚱맞게 건물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외관도 좀 꾸리꾸리하고, 그런데 공장장 쟤는 왜 저 사진을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그 사진, 이제 사진상에 포스테크노 제일 위층의 두 개층이 도금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저 현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도금을 하게 되면은 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폐수가 나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포스테크노 건물은 건물 전체가 아니고 위에 두 개 층만 폐수 두 개 층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 현장 허실 바닥으로 흘려보내면 하수구를 통해서 밑에 정화 시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도금을 하려면 폐수가 나오면은 자체적으로 폐수 처리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폐수를 따로 모아서 법적으로 이제 그 위탁을 맡게 돼, 폐기물 업체에다가. 그러면 위탁 맡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드럼통이 만약에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10개 정도 쌓였다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폐수를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는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거죠. 자, 도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액세서리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가, 업체들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체에서 도금 공정을 거칩니다. 반도체 업체에서도 도금을 거치고, 도금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대개 그 지방으로 가게 마련이죠. 가까운 곳에서 도금 공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나중에 그 도금 관련된 지산이 인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 밑에 층, 중간층은 평당 300만 원이라고 할 때, 300만 원이었을 때도 위에 층은 물건이 안 나와요. 물건이 처음에 분양은 같은 가격에 했겠죠. 근데 이 도금 공장 하나는 저희 손님이 반도체 관련해갖고 도금 공정이 있어갖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개 층에서 물건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평당 500만 원에 제한을 해도 안 팔아요. 안 팔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 이렇게 도금 공장이 가능한 업체가 주변 시세랑 같이, 이 시세가 300인데 같이 분양을 한다고 치면 저는 무조건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매입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도금 공장 그 냄새나고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방식의 지하에 하수 처리장이 있고, 사진상에 보시면 위에 굴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증기, 공기 대기 좀 이렇게 정화해 가지고 내보내는 굴뚝입니다. 이 경쟁력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이인 겁니다. 답변하고
서론이 길어져서 그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차근차근 내용이 이 공실 부분은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실 생겨봐요. 그거 이자도 내 돈으로 내야 되고 관리비도 임대인 돈으로 내야 되고 마음고생이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잘 파악을 해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산, 그러면 그 경쟁력은 어느 게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그냥 단순하게 공실 부담이 되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공실이 부담이 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실 부담이니까 서울에 역세권만 고집을 하게 되시면은 지금 문정동 같은 경우가 평당 1,500이에요. 성남은 400짜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심이 안 되니까 1,500짜리 사야지. 서울인데 오케이, 서울 거 사야지. 과감하게. 그 공실 부담 때문에 서울 걸 사서 이미 성수동 대한민국에 1,300 정도 되는, 평당 1,30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실입주자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1,500 정도라도. 그런데 공실 부분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상가 투자하시는 게 나은데, 그러면 공실 부담이 되니까 서울에 역에 붙어 있는 1,500만 원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매입을 하게 되시면은 대출을 맥스로 나온다고 해도 이건 한 3%, 4%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나올 거예요. 뭐 그것도 3%, 4%가 어디야 하고 하시는 분들까지 말릴 재주는 없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12%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현장을, 그렇다고 차익이 보이지도 않는 현장을, 예상이 안 되는 현장을 저는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얘기가 나오면은, 한 요인이라도 얘기가 나오면은 어차피 좀 길어질 것 같아서 3편부터 댓글로 응원들 많이 해주세요. 궁금한 것들 많이 질문해 주시고, 너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의견도 좋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상담을 하러 뭐 약속을 하고 사무실에 오시면은 손님하고 저랑 한 10초 정도 이렇게 서로 신기하게 쳐다봐요.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죠. 유튜브 나오는 놈이다. 유튜브 나오는 사람이다. 그 앞에 있네. 저는 어떤 심정이냐면요, 야, 어떻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날 찾아오시지? 그리고 서로 이제 한 5초, 10초 정도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서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그 관련된 이야기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저는 이제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일이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부담 없이 의견 달아주시고, 같이 뭐 생각해서, 많은 관점을 생각해서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공실 3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